이정열 판사님을 연결해가지고, 조윤선 전 장관의 집행유예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선 그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좀 전문가로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부분을 보면, 네. 지금, 큰 틀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큰 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일단 지금 이 사건에서 그 큰 틀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형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양형, 쭉, 이 사건의 이 본질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를 이게 그 직업공무원 제도를 위반을 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 활동, 문화 창작의 자유를 이제 침해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다만 이 피고인들이 보수주의를 표방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들이어서 문화예술계가 지나치게 좌편향되어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거를 단기간에 바로잡겠다는 의욕이 지나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게 특정 개인 등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한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아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재판부가 그야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사익 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그렇군요. 오히려 돈 때문에 그랬으면 이해가 할 만한데 이런 확신범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는 인식 자체가 지금 재판부가 잘못돼 있어요. 아예. 그렇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재판부 인식 잘못의 부분이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재판부의 보도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 보통은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보도자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노태강 전국장을 이제 해임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공범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인데 해임은 공범인데. 네,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부분에서는 공범 인정하기 부족하다. 아하. 얘기를 하고 최순실은 전부 다 공범이 안 된다. 그거를 별도의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러면 그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공범이 안 된다고 이 재판부는 판단한 거죠. 그렇죠. 어허.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아까하고 좀 모순이 생기는 게 이제 보수주의를 표방한 정무직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보수주의인데 대통령 몰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시도 안 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 이하 그 정무직 공무원들이 이걸 다 알아서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순이 된다고 보는 게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 지향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익이 아니라 그 정치 지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데 근데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또 막판에. 그렇죠. 이 판단에 의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네요. 그리고 그것이 판사님 극명하게 예리하십니다. 저기 방송 사고 나게 처음. 역시 부장 판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예리하십니다. 또 하나 이제 드러난 것이 뭐냐면 김기춘 전 실장이 이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 제기된 부분 중에 강요 부분은 전부 다 무죄가 났어요. 강요가 무죄다. 네, 전부 다 무죄가 났고 직권남용 부분도 상당한 부분 무죄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선고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3년 너무 낮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3년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든 김기춘 씨는 전과가 없잖아요. 초범이잖아요. 초범인데다가 이 기소된 범죄 사실 중에 상당 부분 무죄가 났고 일부만 지금 유죄가 났는데 그걸 실형 3년을 선고한다는 건 상당히 무거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재판부의 판단은 아까 그 부분이랑 궤를 같이 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박근혜 최순실까지 가는 부분이 아니라 김기춘서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형이 너무 높아요. 행간에 지금 그런 그 해석이 깔려 있는 거군요, 인식이. 그러니까 이게 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범이 아니고 이것은 김기춘 전 실장이 기획해서 실행한 것이고 그러므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책임이 크고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들 중에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은 상관이 없다 여기에. 왜냐하면 김기춘 전 실장이 직접 조윤선 정무수석이 오기 전에 계획을 해서 실행하고 있던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를 구성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그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먼저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예리하십니다. 선사님 서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네. 그럼 쉬운 말로 하면 판결 들으면 그러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시하고 승인했지만 조윤선 정무수석은 건너뛰었고 그리고 그 아래 비서관들이 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진짜 이상한 상황인데. 한 부분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판결문의 논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너뛰게 되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첫째는 이제 전 정무수석이 있던 시절에 기획되고 문건이 작성이 되고 쭉 이제 실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 소관 업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교육문화수석실 소관입니다. 가장 큰 이제 주범이 되는 주축이 되는 부서는 교육문화수석실이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여기서 이 정부적인 어떤 판단을 하려고 했는지 정무수석실이 개입을 합니다. 이제 총괄 기획을 하죠. 정무 쪽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 이런 걸 했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법률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전임 정무수석이 후임 정무수석인 조윤선 전 장관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그냥 그 시계열적으로 그 단면을 보면 조윤선 전 장관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 사이에는 공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했다고 전임 박전우 전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거든요. 진술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범 관계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후임 정무수석이 나중에 이 그 역할 분담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논리성을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 전임 정무수석은 기소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빠졌고 저도 그 부분이 좀 이상했고요. 왜냐하면 박전우 전 정무수석은 통화로도 혹은 만나서도 이제 앞으로 할 업무니까 블랙리스트 업무를 후임인 조윤선 전 수석에게 당시 업무를 설명했고 그 얘기를 듣다가 처음에 웃다가 나중에는 심각해져가지고 표정이 어두워졌다. 구체적으로 진술했거든요. 내가 인수인계 했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재판부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판단하고 있냐면 전임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 이런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 그래서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 단체를 선별을 해서 지원해서 배제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게 했는데 이것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점검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인정이 되기는 한다. 이렇게는 써놨어요. 인정이 되기는 하나. 의심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공범은 뭐냐면은 그 정무비서관. 이 정무비서관이 지금 공범으로 돼 있는데 정무비서관은 실제로는 전임 정무수석 하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한 것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고 그 범죄 사실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하고 지금 후임 정무수석인 조윤선 장관 사이는 별다른 지금 연결고리가 안 보여요. 판결문상으로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전임 정무수석도 블랙리스트를 인수인계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정무 비서관도 여기에 혐의가 있고 그리고 특히나 전임 문체부 장관도 구속이 되고 그리고 문체부 차관도 구속이 됐는데 오로지 조윤선 정무수석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만 건너뛰었다고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쏙 빠져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전임 정무수석이 이 지금 공범관계 고리에서 빠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기소 단계에서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 그것이 지금 법률적으로 보면 무죄가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 고리가 빠졌다. 더 큰 거는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어느 한 시간마다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크게 보면 이 조윤선 전 장관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가는 곳이 문화체육부 장관이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는 그 손발이 되는 자리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부터 집행까지 풀코스를 다 담당했던 분인데 그 주요 어느 코스에. 한 단면만 보고 이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다라고 본 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본 거다, 재판부가.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생각이요.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을 10분 받아들여서 네. 이전 정무수석과 그 비서실장이 다 결정해 놓았고 그래서 그 네. 루틴이 이미 짜져 있어서 본인이 새로 승인하거나 지시할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본인을 건너뛰었다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네. 본인이 그걸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잖아요. 문체부 차관으로. 그러니까 네. 알았다는 것까지는 재판부도 인정을 했으니까 적어도 범죄 행위가 자신의 주무부처에서 실행되고 있으면 적어도 그거를 방조한 죄는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런데 기소 자체가 이제 공동정범으로 돼 있어요. 공동정범은 그러니까 정범이기 때문에 일종의 주범의 한 형태인 거죠. 아하, 그래서 주도하진 않았다. 아하. 예,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이 사람이 빠지게 되면 아예 이 범죄 자체가 안 이루어지는 그런 정도의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방조는 되는 상황인데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돼 있고 사실 그게 또 맞는 거죠. 오히려 그렇죠. 방조라기보다는. 네. 네. 그래서 특검도 그쪽을 봤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한 것 같은데 사실 방조로 가기는 좀 실체적인 진실하고는 안 맞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허점들이 있고 기소 단계에서 약간 허점이 있었고 그리고 재판부가 이거 너무 협소하게 판단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네, 그렇죠. 지적을 하신 거군요. 그리고 이 결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혐의를 입증하는 데도 어려움이 좀 생겼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 너무 이례적으로 재판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의 공범관계가 인정이 안 된다는 보도자료를 낸 게 이례적이긴 한데 일단은 이 사건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필두로 한 그 비서실과 이제 문체부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내지는 최순실 씨가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그런 심리는 사실 중요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예. 예리하셨다는 말씀을 남기고 또 조만간 요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사정이 인정이 되기는 한다. 이렇게는 써놨어요. 인정이 되기는 하나. 의심이 된다. 예,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공범은 뭐냐면은 그 정무비서관. 예. 예, 이 정무비서관이 지금 공범으로 돼 있는데 정무비서관은 실제로는 전임 정무수석 하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한 것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고 그 범죄 사실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하고 지금 후임 정무수석인 조윤선 장관 사이는 별다른 지금 연결고리가 안 보여요. 판결문상으로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전임 정무수석도 블랙리스트를 인수인계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 정무 비서관도 여기에 혐의가 있고 그리고 네. 특히나 전임 문체부 장관도 구속이 되고 그리고 문체부 차관도 구속이 됐는데 오로지 조윤선 정무수석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만 건너뛰었다고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쏙 빠져서.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전임 정무수석이 이 지금 공범관계 고리에서 빠져 있는 것이 그러니까 기소 단계에서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 그것이 지금 법률적으로 보면 무죄가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 고리가 빠졌다. 더 큰 거는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어느 한 순간 시간마다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판단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크게 보면 이 조윤선 전 장관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가는 곳이 문화체육부 장관이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이 블랙리스트를 실행하는 그 손발이 되는 자리에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부터 집행까지 풀코스를 다 담당했던 분인데 그 주요 어느 코스에. 한 단면만 보고 이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다라고 본 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본 거다, 재판부가. 국무수석이 있던 시절에 기획되고 문건이 작성이 되고 쭉 이제 실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은 일단 이 소관 업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이기 때문에 교육문화수석실 소관입니다. 예. 가장 큰 이제 주범이 되는 주축이 되는 부서는 교육문화수석실이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여기서 이 정부적인 어떤 판단을 하려고 했는지 정무수석실이 개입을 합니다. 이제 총괄 기획을 하죠. 정무 쪽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정치적 판단, 정무적 판단 이런 걸 그렇죠. 했겠죠.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법률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전임 정무수석이 후임 정무수석인 조윤선 전 장관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그냥 그 시계열적으로 그 단면을 보면 조윤선 전 장관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 사이에는 공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했다고 전임 박전우 전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거든요. 진술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공범 관계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후임 정무수석이 나중에 이 그 역할 분담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논리성을 가지게 되는데 예. 문제는 이 전임 정무수석은 기소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빠졌고, 네, 저도 네. 그 부분이 좀 이상했고요. 왜냐하면 박전우 전 정무수석은 통화로도 혹은 만나서도 이제 앞으로 할 업무니까 블랙리스트 업무를 후임인 조윤선 전 수석에게 당시 업무를 설명했고 그 얘기를 듣다가 처음에 웃다가 나중에는 심각해져가지고 표정이 어두워졌다. 구체적으로 진술했거든요. 내가 인수인계 했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재판부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판단하고 있냐면 전임 정무수석 재임 당시에 이런 보고서가 작성이 됐고 그래서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 단체를 선별을 해서 지원해서 배제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게 했는데 예. 이것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하고 점검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 있는데 예. 근데 이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3년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든 김기춘 씨는 전과가 없잖아요. 초범이잖아요. 네. 예, 초범인데다가 이 기소된 범죄 사실 중에 상당 부분 무죄가 났고 일부만 지금 유죄가 났는데 그걸 실형 3년을 선고한다는 거 상당히 무거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재판부의 판단은 아까 그 부분이랑 궤를 같이 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박근혜 최순실까지 가는 부분이 아니라 김기춘서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형이 너무 높아요. 행간에 지금 그런 그 해석이 깔려 있는 거군요. 인식이.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범이 아니고 이것은 김기춘 전 실장이 기획해서 실행한 것이고 그러므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책임이 크고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들 중에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은 상관이 없다 여기에. 왜냐하면 김기춘 전 실장이 직접 조윤선 정무수석이 오기 전에 계획을 해서 실행하고 있던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논리를 구성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그 말씀 드렸어야 되는데 먼저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예리하십니다. 판사님 서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자 그러면 예.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네. 그럼 쉬운 말로 하면 판결 들으면 그러면 네.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시하고 승인했지만 조윤선 정무수석은 건너뛰었고 그리고 그 아래 비서관들이 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진짜 이상한 상황인데. 한 부분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판결문의 논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너뛰게 되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첫째는 이제 전 정권 얘기를 안 하는데 보도자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그 노태강 전 국장을 이제 해임하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공범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인데 해임은 공범인데. 네, 그 이외의 부분에서는 특히 이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부분에서는 공범 인정하기 부족하다. 아하. 얘기를 하고 최순실은 전부 다 공범이 안 된다. 그거를 별도의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러면 그 얘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공범이 안 된다고 이 재판부는 판단한 거죠. 그렇죠.
어허.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 아까하고 좀 모순이 생기는 게 이제 보수주의를 표방한 정권 정무직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보수주의인데 대통령 몰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모르는 상태에서 지시도 안 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 이하 그 정무직 공무원들이 이걸 다 알아서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순이 된다고 보는 게 네.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치 지향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익이 아니라 그 정치 지향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데 근데 대통령은 관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또 막판에. 그렇죠. 이 판단에 의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네요. 예. 그리고 그것이 판사님? 예, 극명하게 예리하십니다. 저기 방송사고 나기 처음. 역시 부장판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예리하십니다. 예. 또 하나 이제 드러난 것이 뭐냐면 김기춘 전 실장이 이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네.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공소 제기된 부분 중에 강요 부분은 전부 다 무죄가 났어요. 강요가 무죄다. 예. 네, 전부 다 무죄가 났고 직권남용 부분도 상당한 부분 무죄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이 선고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3년 너무 낮다라고 판단하실. 이정열 판사님을 연결해가지고 예 조윤선 전 장관의 집행유예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선 그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좀 전문가로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부분을 보면 네. 지금 그러니까 큰 틀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그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큰 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예, 일단 지금 이 사건에서 그 큰 틀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시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형 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양형. 예. 쭉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를 뭐 이제 이게 그 직업 공무원 제도를 위반을 했다. 그 다음에 뭐 문화예술 활동, 문화 창작의 자유를 이제 침해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다만 이 피고인들이 보수주의를 표방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들이어서 예. 문화예술계가 지나치게 좌편향되어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거를 단기간에 바로잡겠다는 의욕이 지나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게 특정 개인 등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한 다른 국정농단 범행과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아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재판부가 그야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사익 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볍게 보고 있는 거죠.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그렇군요. 오히려 돈 때문에 그랬으면 이해가 할 만한데 이런 확신범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국가적으로?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는 인식 자체가 지금 재판부가 잘못돼 있어요. 아예. 그렇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재판부 인식 잘못의 부분이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재판부의 보도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네. 이게 보통은